지난해 청년 실업자가 43만 5천 명이었고 청년 실업률은 17년 만에 최고치라고 합니다. 청년 취업난은 어제 오늘 일도 아니지만 취업난은 사상 최고, 취업자 증가폭은 사상 최저. 그러나 취업 절벽은 좀처럼 뚫릴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도 청년들의 취업 열망은 뜨겁기만 합니다. 군 복무 중인 용사들 또한 예외는 아닙니다. 네. 너무나 낯설지만 용기 있는 도전과 실험. 안녕하십니까. 그렇게 취업 견문록 자바라는 130여 회에 걸쳐 많은 용사들을 만나왔습니다.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장병들의 취업 열망을 담아온 긍정의 궤적. 세상이 원하는 인재상과 정보가 함께한 용사들의 거침없는 도전기가 열정적 다큐멘터리에 담겼습니다. 지금 그들의 이야기를 다시 만나봅니다. 취업 견문록 자바라의 카메라가 한산한 고속터미널에 출동했습니다. 오가는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한 번쯤 만났던 얼굴 하나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깔끔한 모습의 대한민국 표준형의 이 청년, 바로 이사나이입니다. 중위 이광호라고 합니다. 저는 11사단에서 6월 30날 강원도 홍천에 있는 부대에서 전역을 했고 요즘은 이제 여행 갔다 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이제 다시 취업을 하고자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사회에 복귀한 지 100일도 안 된 지금은 일반인이 된 이광호 씨. 그가 버스터미널에 나타난 이유는 뭘까요? 혹시 여기 직원은 아니시죠? 지금 어디 가는 길이에요? 아, 저 그때 같이 출연했던 한빛이 만나러 가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만나는 거죠? 네, 그쵸. 제가 전역하고 바로 여행을 갔다 와가지고 거의 2개월 만에 이제 보러 가려고 합니다. 전역 후 곧바로 해외여행을 다니며 견문을 넓혔다는 광호 씨. 오늘은 먼저 직장 생활을 시작한 전우를 만나기로 했습니다. 네, 하고 다시 주시면 돼요. 근데 어디로 가시는 거죠? 버스 승차장은 그쪽이 아닌데. 아, 점심을 못 드셨나요? 제가 지금 한빛이를 보러 가기 전에 취준생이지만은 빈손으로 가기에는 좀 민망할 것 같아가지고 선물로 빵 하나, 빵빵하게 살려고 빵 하나 사가려고 합니다. 속 깊은 청년이군요. 아직 취업 전이라서 형편도 넉넉하지 않을 텐데 한창 뜨거운 시절 생사를 함께한 전우를 위한 마음이 저절로 익혀집니다. 옛 전우가 빵빵하게 살라는 마음으로 달달한 빵을 고른 광호 씨. 그 전우애가 더 빵빵해 보이네요. 광호 씨는 본격적인 사회생활을 앞두고 약간이나마 여유를 누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휴식을 접어야 할 때라고 생각했습니다. 취업난이 전쟁인 현실에서 더 이상의 휴식은 호사라고 여긴 거죠. 저도 뭐랄까 이제 취업을 안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보니까 이것저것 많이 지원을 하고 있는 중이긴 합니다. 그래서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견기업이든 어디든 일단 다 지원을 해서 제가 원하고자 하는 것은 영업이기 때문에 그 방향으로 가려고 합니다. 지금은 어느 회사 지원하고 있는 거예요? 저번에 촬영했던 회사로 다시 재도전을 했습니다. 최근 광호 씨가 지원했다는 그 회사. 아직은 군복무 중이었던 그의 얼마 전 모습 다시 만나볼까요? 폭풍처럼 다가오는 그 사나이 바위처럼 믿음직한 그 사나이 거짓없는 너처럼 숨 내려줬어 폭풍처럼 다가오는 그 사나이 국내 무선 통신업계 대표 기업인 L기업. 2013년도에는 세계 최초 100% LTE 상용화에 성공했고 2018년도에는 이동통신 가입자 1,300만을 돌파한 저력의 기업인데요. 유무선 통신 사업과 인터넷 IPTV, 5G 등 다양한 홈 미디어, 홈 IoT 서비스를 제공하며 명실상부 인공지능 시대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이광호 중위도 고객 응대를 하는데요. 네,
될까요? 저 액정이고 깨져가지고 수리를 받고 싶은데. 아, 지금 유리가 지금 조각이 다 나갔는데 네. 혹시 쓰시면서 다치시진 않으셨어요? 네. 010 네. 2078에 네, 감사합니다. 정보 확인되었고요. 보험 가입이 되어 있으시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최대 70%까지 이제 보장을 받으실 수가 있고 보험 접수를 해드릴까요? 네, 진행해주세요. 아, 네, 이제 설명만 해주시면은. 보험 안내와 접수 모두 일사천리로 진행되는 것 같은데요. 근데 뭐가 잘못된 걸까요? 이거 견적서는 어디서 아, 네. 다루기를 첨부하셔가지고. 네. 오케이. 네, 지금 고객님 네. 보험 접수 처리는 이제 완료가 되었고 네. 이 보험 처리 말고 다른 거를 더 처리를 해드릴 게 있는지 아니요, 괜찮아요. 다 이제 업무를 다 보신 거세요? 지금 코트 어디 뭐 데이트 나가시나 봐요. 네. 데이트나 이제 식사하시러 너무 잘 어울리시는 것 같아가지고 보기 좋네요. 작은 실수가 있었지만 이광호 중위도 무사히 AS 접수와 안내 성공했습니다. 잘 뵙겠습니다. 마침내 전우 직장 근처에 도착했습니다. 이 근처 어디라 그랬는데 핸드폰 가게 왜 이렇게 많아? 사거리 여긴 아니고 사거리? 아, 여긴가 보네. 찾았어요? 여기 있네. 아, 네. 지금 저 찾았어요. 아, 여기서 일하는구나. 아, 너무 뭐랄까. 전역하고 이제 처음 보는데 너무 떨리는 것 같기도 하고 뭔가 변한 모습이 되게 기대가 되네요. 빨리 만나보고 싶어요. 아, 여기 딱 길목 좋은 데 있네. 전역하자마자 각자의 시간표대로 살다 보니 만남이 여의치 않았던 두 사람 드디어 만나게 됐네요. 현비, 안녕하세요. 현비, 오랜만이야. 어떻게 왔어? 아, 너 보려고 왔지. 잘 지내고 있나? 그거 얼마 만이야, 우리? 너 이게 한... 우리 저번 촬영하고 나서 아마 처음 보는 거지? 그렇지. 반가워. 아, 진짜? 아, 진짜. 오는데 오래 걸렸어. 아, 그 방송에서 함께했던 전우가 바로 이분이었군요. 여전히 멋져요. 26살 강한빛 중이라고 합니다. 내가 선물 사왔어. 내가 빵 사왔어. 고마워. 빵빵 터지라고 내가. 현피 누나 빵 사왔어. 진짜 고맙다 진짜. 아, 멋있어졌다. 변한 거 없네. 나 진짜 열심히 일하고 있었지. 멋있지? 응. 사원증 딱. 그러니까 사원증까지 딱 이거. 멋있다. 멋있어? 응. 그럼 소개도 한번 해줘. 여기는 제가 이제 군대 장교로 군 입대할 때 같이 들어간 제 동기입니다. 아, 네. 옛 전우의 직장 동료들을 소개받는 광호 씨. 자리는 어디야? 일을 어디서 해? 내 자리? 지금 여기. 아, 여기서 해? 근데 여기에서 보통 이제 모든 업무를 다 하는데 고객님 오시면 여기서 일하는 게 아니라 나가서 이제 응대하는, 여기 보면은 테이블 있잖아. 여기에서 이제 고객님들께 앉히고 뭐 차 응대하고. 우리 그때 배웠던 것도 자리에 앉아 있는 게 아니라 나와서도 막 그렇지. 응대를 많이 해줬으니까. 군인에서 사회인이 되기 위해 먼저 직원용 옷으로 갈아입는데요. 직영점 중 플래그십 매장으로 유명한 분당점은 점장과 직원 17명이 근무하는 곳입니다. 고객이 방문하기 전 모든 직원의 첫 임무는 매장 청소라고 하는데요. 이광호 중위와 이중걸 멘토는 직영점에 전시된 각종 휴대전화 기기를 닦는 업무를 맡았습니다. 먼저 강한빛 중위가 고객을 응대하는데요. 뭐 와이파이 이런 걸 바꿔도 들을 수 있나 FM은? 아, 이 FM 라디오는 FM으로만 쓰실 수 있을 거야. 만약에 이제 인터넷을 쓰시면 인터넷으로 라디오를 또 들으실 수 있고. 아직은 고객 상담이 어렵기 때문에 음료 서비스로 본인의 역할을 해내고 있습니다. 멘토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FM 라디오가 나오는 휴대전화 판매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쉬움을 뒤로하고 돌아서는 그때 조현용 멘토와 제작진의 눈에 띈 물건이 있습니다. 이거. 강한빛 중이 급히 종이 가방을 들고 고객을 찾아 나서는데요. 아버님 이거 놓고 가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우리는 가니까 주더라고. 아, 네. 안녕하세요. 아, 진짜 쉽지만은 않습니다. 파이팅. 그래요. 그런 밝은 모습으로 파이팅해요. 그로부터 3개월쯤 후 정규 직원이 된 한비 씨의 현재 근무 모습 좀 지켜볼까요? 잠시만 앉아서 기다려주세요. 네. 이미 방송 경험을 통해 익숙해 있던 업무. 이곳에서 한비 씨는 이미 경력사원처럼 안정감을 찾았습니다. 차 한잔 드릴까요? 아니요, 괜찮아요. 여유 있는 목소리와 태도로 고객을 만나고 있습니다. 네, 보시면 네, 여기 체크돼 있는 거. 여느 신입사원답지 않은 세련된 매너와 표정에서 그의 안정감이 느껴집니다. 이 모습을 지켜본 전후 광호 씨 눈에는 어떨까요? 옆에 지켜보니까 어때요? 일은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확실히 그때 출연했던 때보다는 확실히 다르네요. 부러운 마음도 크고 잘하는 것 같아요. 군 생활이 사회생활의 단절 또는 버리는 시간이라는 인식은 이제 옛말입니다. 무엇보다도 직장의 평가가 중요한데요. 군에서 워낙 조직 생활을 해봐서일까요? 직원들과의 팀워크, 고객과의 소통이 원활하다는 평가입니다. 사실 매장에서는 이게 팀워크가 중요한데 팀워크를 잘 맞춰주고 있고 배우는 것도 열정 있고 끈기 있고 책임감이 있어서 일반적으로 신입 직원을 받을 때보다는 훨씬 더 수월하고 저희도 사실 칭찬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신입사원인 것 같습니다. 방송이라고 좋게 얘기하시나요? 그런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저도 좀 직설적인 표현을 많이 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 정말 잘 적응하고 있고 열심히 잘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랜만에 두 전우가 한 벤치에 자리했습니다. 그동안 못다한 이야기 보따리가 풀어집니다. 여행 갔다 왔어? 그러니까 아까 그 가방에 나라 국기 막 붙어 있었잖아. 응. 어디 갔다 온 거야? 여행 한 달 반 조금 넘게 갔다 왔는데 그러면은 여기 한 4개가 더 붙어야 돼. 아 그래? 응. 원래는 계획은 4개월 여행이었는데 너무 힘들어가지고 나도 이제 취업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또 이제 한비치가 사회 선배고. 근데 나도 여행 너무 가고 싶은데 일단 그런 걸 떠나서 나는 먼저 이 앞길에 뭔가 문턱이 있는 게 싫었어. 그래서 나는 바로 취업을 했는데 그때 우리 같이 촬영했을 때 그때 이후로 좀 더 그냥 보완한 거밖에 없어. 뭐 면접 볼 때나 아니면 필기 시험 볼 때나 뭐 그럴 때 일단은 우리가 군 장교 출신이잖아. 근데 군 장교 출신인데 그거를 좀 난 되게 많이 어필을 한 것 같아. 거기에서 내가 쌓았던 지식들 그게 아마도 제일 합격했던 가장 큰 요인이었던 것 같아. 그래가지고 내가 여행 갔다 오고 나서 이제 내가 취업을 해야 되잖아. 내가 지원서를 넣었어. 어디에? 제주. 넣었는데 아직 될지는 모르겠어. 될 거야. 정말 잘하면 두 전우의 인연이 직장 동료로까지 이어질 수도 있겠네요. 면접을 준비해야 되는데 나도 어쨌든 서류를 이제 넣은 상황이니까. 우리 그때 촬영했을 때 면접 기억나? 기억나지? 그래서 내가 그거를 너랑 사실 상담을 좀 해보려고. 아 가져왔어? 그때 다시 보면은 뭐랄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공직돼 있는 거 봐. 근데 이분은 너무 연기를. 군 전역을 앞둔 이광호, 강한빛 중위가 영업 전문 인재 채용 전형을 그대로 체험하기로 했습니다. 감동을 드리는 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립니까? 한비 씨, 나 여기 드디어 내가 여기다 2차 점 오픈했어요. 네. 근데 내가 이거 화면을 여기다 이렇게 딱 붙여보면 장난 네. 너무 잘 될 것 같으니까 하나 붙여주면 안 될까? 우리 집 포스터 잘 나왔지? 어때? 이 포스터입니까? 네. 아. 우리 포스터야 이거. 포스터는 되게 잘 나왔습니다. 근데 회사 규정상 다른 포스터를 붙일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한비 씨 여봐 지금 당황스러운 모습 눈빛. 약간
약간 거리 그래서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그럼 나 되게 섭섭하다. 네, 충분히 저희가 그렇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드리고 이렇게 붙이는 거는 회사 규정상 어쩔 수 없고 오시는 고객분들께 제가 자연스럽게 식사는 하셨는지 또 안 하셨다고 하면 자연스럽게 유도하는 방식으로 조금 홍보를 하겠습니다. 서운하다 이거지. 내가 한배 씨한테 네. 어떤 사람인데 이거 하나가 좀 서운하다 그거지. 네. 그래서 저희가 보다 더 나은 혜택을 드린다고 제가 약속하겠습니다. 알겠어요. 나 네. 갈게. 네, 감사합니다. 근데 나는 이때 진짜 너무 당황스러웠어. 그냥 솔직히 내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그냥 당황스러운 거야, 나조차. 그러다 보니까 이제 표정부터 시작해서 말투도 되게 딱딱했었고 고객한테 지금 생각해보면 잘 전달이 안 됐을 것 같아. 근데 뭐 그때는 조금 피디님의 악마의 편집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있긴 한데 아무튼 내가 봤을 때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은 이때인데 내가 이거를 너무 떨리잖아.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막 더 친절하게 해드리려고 막 어떻게 좀 뭐라도 이렇게 더 해드릴까 그렇지. 해가지고 환영합니다 고객님. 환영합니다 고객님. 다만 그때 어떤 상황이었죠? 이 커피도 있고 음료수도 있거든요. 커피? 네. 서비스? 네. 프리 서비스. 야. 술이? 오케이. No thanks. You have where? Yeah. Do you want some drink? Yeah. 아이스 아메리카노? 아메리카노. 너무 목소리 자체가 너무 창피해. 차 한 잔 갖다 드릴까요? 밖에 미세먼지가 많아가지고 차 한 잔. 이때 미세먼지 얘기도 나는 내한 이건 아니었던 것 같아. 차 한 잔 드시면은 제가 갖다 드릴게요. 네. 빨대 꽂아서 가져가시고. 말씀하신 아이스 아메리카노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맛있게 드세요. 혹시 냅킨 같은 건 없나요? 어떤 냅킨? 어떤 가지? 뭐 쓰게? 혹시나 고객님이 이렇게 드시다가 뭐 밖에 이슬 같은 게 맺혀가지고 물 이렇게 그래서 컵홀더를 드리는 거고 네. 만약에 그런 거면 티슈밖에 없는 거. 아 그래요? 핫티슈 있잖아요. 안 갖다 드리는 게 나을까요? 너무 과해도 부담스러워하시고 요즘은 이제 그러면은 셀프라든지 혼자 보거나 혼자 체험하시는 걸 원하시는 분들이 맞아요. 계시기 때문에 너무 과하게 막 집중하거나 이런 거는 오히려 안 좋게 역효과가 날 수가 있어서 그냥 어느 정도에 대한 세심한 배려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광호 중이 의욕이 앞섰나 봅니다. 지금 아직 입사는 안 했잖아. 그러면은 이제 실제 입사를 해서 이 매장에서 똑같은 상황이 벌어졌어. 그럼 어떻게 대처할 거야? 일단 나는 그래도 친절하게는 할 것 같은데 이제 아는 게 있겠지. 그러면은 그거를 이제 최대한 활용을 해서 상대를 배려하는 친절을 해야 된다는 거지. 그렇지. 상대방이 기분 나쁘다기보다는 부담스럽지 않게 다가갈 수 있는 거를 또 배우고 성장을 해야겠지. 충분히 좋은 기억이었던 것 같아.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고객의 분위기를 일단 파악해야 돼. 고객의 분위기와 기분을 파악하는 게 제일 중요해. 약간 선배로서 얘기해 주는 거야. 지금 먼저 입사해가지고 사회 선배라고 그렇지. 얘기하는 거야? 되게 재수없다. 일병 중인 광호 씨 그리고 그의 전우 한비 씨 두 분 앞으로 부디 직장 동료가 되기를 바랄게요. 취업 견문록 자바라는 그동안 거침없이 달렸습니다. 때로는 거대한 공항으로, 굉음과 힘겨운 근로의 현장으로, 작고 조용한 중소기업의 공장으로 젊은 그들은 도전했습니다. 취업 절벽의 시대에서 약간의 눈높이 조절은 지혜로운 선택. 많은 용사들은 강소기업에도 지원했습니다. 뭐야? 이게 휴보인가? 다리인가? 슈보 다리인 것 같은데. 모양과 이렇게 있는 것 같은데. 신기하다. 한국 휴머노이드 로봇의 심장이라 불리는 휴보렛. 약 10명의 연구원이 로봇 연구에 매진하는 이곳은 원래 실험동의 창고였는데 산업자원부의 지원을 받아 지금의 모습으로 견무했다는데요. 오 움직여. 우와.
여기 보고 있는 게 휴보 로봇입니다. 2002년부터 독자 개발하기 시작한 휴보는 2004년 두 발로 걷는 데 성공하며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했는데요. 국내 최초의 휴머노이드 로봇인 휴보는 현재 탑승형 휴보, 휴보2 등 다양한 시리즈가 있다고 합니다. 이게 휴보 2인가 보다. 오, 손가락 5개가 있어. 오, 신기해. 한국 로봇의 사한 역사를 눈앞에서 목격한 우리 용사들 정말 신났을 것 같은데요. 로봇이 근본적으로는 이제 그 3가지로 나눠질 수 있습니다. 모터들이 이제 휴보에는 한 40개 정도가 있습니다. 이제 로봇이 움직일 수 있는 곳들, 팔도 이 방향으로 하거나 이 방향으로 하려면은 꼭 모터가 1개씩은 다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팔에도 모터가 7개가 있고 다리에도 6개가 있고, 모터를 잘 활용하는 게 이제 첫 번째 중요 부분이고요. 사람도 머리, 생각하는 게 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움직일 수 있는지, 환경을 인식할 수 있는지, 그런 거를 지금 다 이쪽 부분에서 지금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센서로 이제 눈의 역할을 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내 앞에 무엇이 있는지, 결국 사람 목이었으면 이렇게 쓱 아래 보고 올리는 거와 똑같은 과정입니다. 자연스러운 움직임으로 전 세계의 주목을 받았다는 DRC 휴보2. 이 휴보는 기존의 휴보보다 2배 이상 업그레이드 됐다고 하는데요. 휴보 머리에 달린 최신 카메라와 레이저 스캐너는 움직임을 판단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혹시 저희가 한번 해볼 수 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로봇 자체는 복잡해도 그 컨트롤러 자체를 저희가 그 게임 조종기를 사용한 이유가 다 쉽게 사용할 수 있기 위해서 한 거거든요. 이제 X하고 B를 누르면은 왼쪽, 오른쪽으로 하실 겁니다. 오, 예, 같이 누르면 같이 누르면은 대각선으로 갈 거고요. 아, 예, 손가락은 이제 이걸로 움직이시면 됩니다. 오, 피는 거하고. 조작법이 어렵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런 프로그램을 다루려면 그 사회에서 어떤 뭐 일을 하거나 자격증을 따거나 해야 되는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프로그래밍을 어떻게 잘 짜는지, 어떤 자료 구조를 쓰고, 그다음 깔끔하게 쓸 수 있는 코드가 정말 다른 사람하고 일하면은 차이가 정말 크게 납니다. 프로그래밍 구조를 잘 짤 수 있으면은 큰 도움이 됩니다. 이분이 바로 연구센터의 소장님이라고 합니다. 한국 로봇공학의 자부심이자 전 세계의 주목을 한눈에 받고 있는 휴보의 아버지죠. 15년간 휴보 연구에 외길을 걷고 있는 그는 로봇 불모지 한국의 로봇의 역사를 쓴 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런 울퉁불퉁한 길을 넘어가는 과제야. 실시간으로 측정해가면서 지금 하기 때문에 여기 보면 저 눈에 보면 여기 보면 그 이렇게 생긴 장치가 저걸 라이다라고 그래. 조금씩 움직일 거예요. 그래서 라이다가 이제 계산을 막 해갖고 그다음에 어디 발을 디딜지 그걸 이제 결정을 하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올라가고 걸어가면서 이제 가죠. 올라가죠. 이 자체 무게가 얼마냐면 80kg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무거운데 키는 지금 175 정도 되고 80kg쯤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자기 몸을 한 발로 지탱해서 중심을 잡고 할 수 있고. 바닥이 되게 그래도 난이도가 좀 있는. 난이도 있죠. 그러니까 높이도 높고 봐도 눈으로 봐도 이게 높아 보이잖아 벌써. 스스로 장애물을 인지하고 내려오는 휴보. 내려가고 이제 끝까지 성공하면 우리 박수 한번 쳐줄까요? 봐도. 자 이렇게 잘 성공해서 왔어 이게. 그때 그 용사들 지금은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요? 흔들려서 쓸 수 있을지. 지금은 흑석동에 위치한 모 학교에서 강의를 들으러 가는 중입니다. 여러분들도 제대를 하시면 이렇게 학교 캠퍼스를 거닐면서 이제 여유롭게 강의 들으러 다니실 수 있습니다. 오, 이런 게 복학생의 여유? 어디 본인의 셀프 카메라로 좀 만나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취업 견문록 잡아라 89회 로봇 산업편에 출연했던 당시 병장이었던 이주영이라고 합니다. 단지 복학생일 뿐 아니라 취업 준비생 신분인 이주영 군. 요즘 어떻게 지내요? 강의실에 가는 중입니다. 원래 로봇에 관심이 많았던 이주영 군. 역시 취업 준비도 그런 방향으로 잡았다고 합니다. 이거는 자료용 화면입니다. 자료용 화면. 친구들과 뭔가를 할 때 편집을 하는 용도. 그렇죠. 그렇죠.
네, 저는 로봇에도 관심이 많아서 그 로봇을 구동시키는 소프트웨어 대회를 준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해외 봉사도 그냥 일반 해외 봉사가 아닌 가서 제3국가에 가서 ICT 교육을 봉사하는 그런 해외 봉사를 갔다 왔었습니다. 이제 취업에 대해서 점점 더 다가가는 제 자신을 발견하고 있고 전공 공부 학업과 더불어서 여러 가지 것들을 경험하고 그다음 또 한번 해보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취업견물록 잡아라 89회 로봇산업편에 출연했던 이규민입니다. 취업견물록 잡아라는 정말 제게 뜻깊은 경험이었습니다. 사실 저는 입대 전에 꿈이 없었기 때문에 군생활 중에 꿈을 찾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했는데요. 취업견물록 촬영을 통해서 꿈에 대한 방향성 그리고 도전하는 즐거움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네, 현재는 창업과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공부를 대학생활과 병행을 해서 하고 있고 그리고 이런 토익 그리고 여행과 관련된 책을 읽으면서 또 새로운 도전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왕년에 나는 잊어라. 취업 견문록 잡아라 용사들은 자신만의 눈높이와 적성을 찾아서 미래 청사진을 그려보기도 했습니다. 만들어봤습니다. 테니스 스커트를 모티브로 그 가운데 건축 설계의 세계를 진지하게 탐험했던 두 용사의 도전기도 있었습니다. 근대 건축사의 획을 그은 한 건축 설계 사무소에서 전문직 현장의 울림을 크게 받았습니다. 그곳에는 철저한 장인 정신으로 무장한 전문가들의 치열한 세상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 장면 한번 다시 볼까요? 다음 날 아침 바쁘게 돌아가는 해외 설계부에 용사들이 투입됐습니다. 인도에 나가 있는 설계팀과 영상회의를 준비해야 하는데요. 용사들이 그 자료 준비를 맡았습니다. 물론 중요 자료는 이미 선배님들이 챙겨둔 상태. 박일병의 임무는 인도의 시공 현장의 구조물 사진을 출력해 회의장에 비치하는 일입니다. 설계와 시공 간 차이로 인해 이렇게 수시로 현장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 사이 장일병은 도면을 출력했네요. Hey guys, I got the plans right now. The plans you have sent from the structural guys. I'm looking at the clouded marks, the red, the ones you guys have said. Are all the investment in place? The steel for the steel erection? No, only right wing is done, and the rest three wings we are yet to complete the amendment. 이거 좀 노트 좀 해주세요. 네. Okay. We are getting to see the amendments from Overson Lab. Okay. 이곳은 입찰에 대비해 막 꾸려진 현상 설계팀. 병사들은 다시 이곳에 합류하게 됐는데요. 프로젝트 자체가 너무 시간이 촉박하니까 이렇게 팀워크를 맞춰보고 또 서로가 이 현상에 임하는 마음들을 좀 다잡고 가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박일병이 하는 작업은 이번 입찰에 도전할 작품의 대지를 정확한 크기로 축소해서 만들어내는 일입니다. 대지 안에 들여놓을 건축물을 상상할 수 있고 디자인을 더 쉽게 만들어주죠. 선 하나하나 긋는 일도 중요할 수밖에 없는 시간. 선과 선이 그어지면서 만나고 그 만남으로 건축의 형태가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용사들에겐 지금이 다시 태어나는 순간입니다. 학교와 사회는 많이 다르기 때문이죠. 사실 회사 매출과 직결되는 현상 설계는 건축회사의 꽃입니다. 그래서 애환도 남다르죠. 그 얘기 좀 들어볼까요? 어쨌든 현상 설계를 통해서 회사의 모든 일들이 이제 이루어지고 또 그것에 아주
설계사무소의 꽃이 사실 현상 설계니까. 어떻게 본다 그러면 한국에서는 짧은 시간에서 막판에 이제 가가지고 이제 결정이 돼가지고 이제 짧게 이제 2주 동안 이제 죽어라고 이제 달리는 거고. 자존심 대결이랄까 뭐 그런 것도 있으니까 치열하죠. 뭐 안 치열한 현상 설계라는 게 있을 수가 없지만은. 근데 뭐 다들 현상 설계를 해보셔서 알지만 현상 설계라는 게 참 어려운 작업이잖아요. 그렇죠. 역시 경쟁을 해서 자기가 위너가 된다는 건 네, 정말 영광스러운 일이지만 사실 우리나라 현상 설계는 굉장히 좀 치열하고 과열화된 그런 면이 있죠. 면이 심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후배 건축하는 후배들한테는 이게 과연 맞는 방법인가에 대해서는 여전히 항상 좀 고민입니다. 어둠이 짙어진 시각, 무한읍 우회관 2차선 도로에서 음주 단속을 실시하기로 하는데요. 음주 단속을 알리는 경고등과 입간판부터 설치합니다. 차를 세워서 이제 음주 감지기로서 술을 먹었나 안 먹었나를 감지를 하게 됩니다. 자, 지금부터 음주 단속 현장에 투입하겠습니다. 자, 투입. 자, 나의 안전을 위해서 최대한 신경을 쓰면서 단속보다는 나의 안전입니다. 음주 단속 중이던 경찰이 사고를 당했다는 소식이 종종 들리곤 하죠. 하지만 경찰은 음주운전 예방과 2차 사고 방지를 위해 책임감을 가지고 도로 위 단속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수고하십니다. 음주 단속 중입니다. 직접 음주 단속에 나선 감사합니다. 나윤청 상병. 수고하십니다. 음주 단속 중입니다. 수고하십시오. 안 할 때는 그냥 이렇게 살짝 나와서 차들 이렇게 지나다니는데 이제 올 때만 이제 들어가서 하십니다. 현재까지 음주 의심 차량 수고하십니다. 수 제로. 음주 단속 중입니다. 수고하십시오. 정답. 그런데 이때 음주운전 의심 차량이 발생했습니다. 그대로 멈추십시오. 그대로 멈추십시오. 그대로 멈추시고 사이드 채우십시오. 중립에 놓고 사이드 채우십시오. 약주 안 하셨습니까? 예. 한잔 하셨어요? 확인하셨죠? 예. 잠깐 내려주시겠습니까? 사이드 채우십시오. 네. 자, 내리시고. 혈중 알코올 농도 측정을 시도하는데요. 자, 좋습니다. 심상치 않은 경고. 수치가 0.081%, 0.05부터는 100일 정도 수치입니다. 근데 한 잔 마셨다고 했는데 그 전에 좀 더 마신 것 같습니다. 막걸리 많이 나왔다 생각됐을 경우에는 체열을 할 수 있습니다. 피를 떼가지고 이게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가서 분석을 한 다음에 다시 옵니다. 음주 측정 결과 운전면허 100일 정지. 운전자에게 적발 이후 절차를 고지하는 것도 중요한 업무. 이곳은 육군 탄약지원사령부 예하부대 제7탄약창. 누군가 상을 받네요. 보상 내용 28년 유격훈련 창 유격왕 보상 휴가. 전투 임무 위주의 탄약 지원 태세 완비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한 신동현 상병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육군 제7탄약창장 대령 염규중 대도. 취업 견문록 잡아라 127회 출연했던 신동현 상병이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좋은 재료로 우리 용사들 먹어보고 또 먹어보면서 어묵 산업을 오감으로 체험했었던 신동현 상병과 양석원 상병입니다. 용사들의 취업 문제는 본인의 일일 뿐 아니라 고향의 가족 그리고 지금 복무 중인 부대의 일이기도 합니다. 이 부대에서는 틈날 때마다 취업 창업에 관련된 용사들의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옷을 되게 좋아하다 보니까 옷 쪽으로 나가고 싶어서
옷을 배우려면 뭘 제일 먼저 해야 될까 생각하다가 이제 서울 도매일을 해보면 옷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1년간 고생해보면 배울 게 있지 않을까. 아침에 뉴스 뜨면 제일 많이 뜨는 얘기 중에 하나가 외환위기 이후에 실업률이 최대래. 거기다가 소매업 하면 소매업 10개 중에 물론 통상 그냥 수치지만 10개 중에 9개는 망한다는 거야. 그래서 효성이 말처럼 이게 섣불리 덤비면 안 되는 일이라서 알아보고 한다면 좋은 것 같고, 그러면 석원이나 동현이는 또 과도 그렇고 이번에 갔다 온 것도 그렇고 연관이 있잖아. 그쪽 기업 가서 대표님도 만나보고 뭐 체험이라든가 이런 거 여러 가지 해보고 나서 진짜 철저한 준비 없이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제일 먼저 들었고, 이제 또 갔다 오고 시간이 좀 흐르니까 이제 구체적인 계획을 좀 준비해야 되는데, 또 아무래도 이제 기업에 입사하는 거다 보니까 스펙을 좀 주로 보지 않습니까? 스펙에 대한 이제 쌓아야 된다는 좀 부담감하고 좀 두려움도 좀 있고. 진로 상담으로 오는 친구들한테 항상 그 얘기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앞을 멀리 보려고 하잖아. 근데 안 보이거든. 이 시간만큼은 중 대장님이 인생의 선배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해주십니다. 이 부대는 이미 신병 시절부터 용사들의 진로를 함께 나누고 있다고 합니다. 전입 시부터 진로 상담은 꾸준히 하고 중간중간에도 하지만 전역 임박했을 때는 상담을 통해서 어떤 길로 가야 될지 식별을 하고, 제도적으로는 그 중간중간에 학점을 딸 수 있게 해주던지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해주던지 아니면 이번같이 취업 견문록 같은 프로그램에 지원할 수 있도록 또 하고 있습니다. 용사들의 첫 임무, 어묵 만들기 체험 보조. 도구 재료 세팅 후 해외 관광객 30명의 어묵 만들기 체험이 시작됐습니다. 점점 고급화, 세계화되고 있는 어묵. 해외에서도 주목할 만하죠? 용사들이 체험한 어묵 체험 역사관 강사는 고객 교육 및 요리와 조리를 담당하게 되는데요. 그 사이 피자 어묵이 맛있게 구워졌습니다. 요즘 탄수화물 섭취를 줄여야 한다고 말이 많은데 어묵 피자, 요거 괜찮은 아이디어 같은데요. 어묵을 좋아하는 자 여기로 오라. 하루 최대 60톤의 어묵을 생산할 수 있는 제1공장. 점차 생산량이 늘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공장 한쪽 수제 어묵 제조실에서 어묵 장인을 만났습니다. 자동화 기계들이 다 돼 있는데 여기서 수제로 이렇게 손으로 어묵을 만드시는 이유가 혹시 따로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어묵칼로 반죽을 치대는 작업, 그리고 이렇게 성형하는 작업이 들어가게 되면 기계로 만들었을 때보다 훨씬 부드럽고 탄력성이 높아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수제로 하게 되면 굉장히 부드럽고 쫄깃하고 탄력 있는 어묵이 됩니다. 30년 경력, 어묵 장인에게 배우는 수제 어묵 만드는 비법. 용사들 도전해보기로 합니다. 쓱쓱 해서 촥 하나 싶었는데 아이고 어묵 옆구리가 다 터져버렸네요. 90% 정도 수준이고. 영업파트에서 오래 일하신 아버지 덕분에 영업팀 체험이 궁금했다던 양석원 상병. 아침 회의 후 발로 뛰는 영업팀 업무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진짜 뭐가 많다, 그렇지? 부산에 도착하던 날 부평 깡통시장에서 어묵을 먹으며 각오를 다졌었는데 영업팀 선배님과 다시 찾게 됐네요. 부산을 대표하는 3대 시장인 만큼 오늘도 관광객들로 북적이는 부평 깡통시장. 여기는 저희가 납품하는 거래처 중에서 저희 어묵을 사용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예, 그래서 저희 어묵을 이렇게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시장에 가면 무엇이 있나? 떡볶이도 있고 군만두도 있고 부평 깡통시장의 주인공 어묵도 있죠. 한번 드셔보시죠. 한번 어떠세요? 네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냥 먹는 건 아니고요. 시옷 어묵 영업팀의 주요 업무인 시장 조사 중입니다. 어때요? 저희는 매장이 있다 보니 몇십 년 동안 거래했던 곳이겠습니다. 소중한 거래처. 아, 예. 너무나도 소중한 거래처라서 빼놓을 수 없는 거래처라 여러분들께 소개할 수 있었습니다. 네. 여기는 월 매출이 거의 한
8천에서 1억 정도 가까이 할 정도로 매출이 네, 너무나도 저희한테는 소중한 거래책이었습니다. 영업팀 직원들은 담당 거래처를 방문, 판매량, 애로사항들을 수시로 체크하는 일을 하죠. 몇 군데 정도를 지금 관리를 하고 계신 건지. 저희가 영업 사원이 한 10명 가까이 되는데 한 명당 이제 적게는 이제 30개에서 많게는 70개까지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시옷 어묵 매장 중 가장 많은 매출을 올리고 있다는 부산역 광장점에 들렀습니다. 하루 500~600명 방문, 어묵 판매로만 한 달에 3억 원 이상의 판매고를 올리고 있다는데요. 부산역을 이용하는 관광객들의 필수 방문 코스로 등극, 홍보 역할도 톡톡히 하고 있는 부산역 광장점 매장 1일 체험 도전. 첫 손님을 맞이한 신동현 상병. 하나, 둘, 셋, 8개 어묵 종류를 다 기억할 수 있을까요? 당황한 기색이 역력합니다. 이때 필요한 건 선배 찬스. 색깔 빨간색. 그래서 5,800원 나왔습니다. 포장하시는지 여쭤보세요. 포장하시나요 혹시? 이번엔 양석원 상병이 한꺼번에 2 손님 맞이에 도전합니다. 1,500원짜리 있어요. 100원짜리에 새우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맛있게 드세요. 감사합니다. 맛있게 드세요. 어휴, 진땀깨나 흘린 용사들. 숨 돌릴 틈도 없이 또 다음 손님이 줄을 섭니다. 어묵의 인기 정말 대단하네요. 그렇게 어묵 회사를 열심히 체험했던 두 용사, 지금은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요? 따라가 보기로 하죠. 이곳은 부대 식당이군요. 원래 두 용사의 기본 임무가 아닌 걸로 아는데 어쩐 일이죠? 오, 복장까지 식당용으로 완전 무장했습니다. 노련한 손놀림으로 채소를 다듬는 실력이 한두 번 해본 건 아닌 것 같아요. 가만 두 용사, 방송에서 너무 잘해서 조리병으로 보직 변경된 건가요? 4등분 정도? 크기는 이 정도면 괜찮아요. 여기다 그대로 담으면 되는 거 나오는 거?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다 해서 한 번에 가야 돼요. 본인 치사병이시죠? 시사병 아닙니다. 근데 치사반에 와가지고 치사병 이렇게 일을 하고 계시는 거죠? 아, 제 꿈이 그 식품 쪽으로 가는 건데 좀 중대에서 배려를 좀 받아가지고 저 같은 경우에는 밖에서도 이제 계속 이쪽에서 일을 할 거기 때문에 경험도 할 겸 계속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미래의 직업을 요리와 창업으로 정한 두 용사는 경험을 쌓기 위해서 부대 식당의 조리병으로 자원했다고 합니다. 다른 전우들이 누리는 휴식 시간도 이렇게 활용하고 있는 거죠. 사실 이 부대 용사들의 열기는 여느 대학 분위기와 다르지 않습니다. 보세요. 각종 분야의 자격증 관련 책들도 있죠? 용사들은 이곳에서 미래의 꿈을 위해 금쪽 같은 시간을 투자하고 있는 셈입니다. 용사들이 생각하는 직업, 그리고 어떤 미래를 그리고 있을까요? 그래서 용사들의 취업에 대한 생각을 알아봤습니다. 우리 용사들에게 간단한 설문지를 주고 물었습니다. 그에 대한 용사들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제가 선택한 보기는 금전적 보상이 가장 우선이다 라는 1번 보기를 선택했지만 금전적 보상이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되긴 하지만 그 직업의 이제 안정성도 같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1번과 3번의 약간 중간 지점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 1번 선입견을 비롯한 사회적 인식을 골랐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귀천이 없다 생각하지만 사회에 또 다른 사람들은 귀천이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사회적 인식을 골랐습니다. 저는 2번으로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아무리 여기서 똑같은 사람이라고 해도 밖에 나가면 군대랑 다르니까 그 사회적 인식도 있고 그렇게 돼서 자연스럽게 귀천도 다시 생겨난다고 생각합니다. 저 4번 했습니다. 5천 이상 그 이유. 남자가 꿈은 크게 가져야지 되지 않나 하고 4번 선택했습니다.
제 포부는 4번 5천 이상이지만 2번 3천으로 하겠습니다. 저는 4번 전문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건축학과 쪽으로 공부를 하고 있다 보니까 특히 더 그렇게 생각하는데 전문성만 갖추고 있으면 어디 가서 망한다는 소리 안 들어봐서요. 1번 어떤 식으로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 믿는다 선택했습니다. 왜냐하면 흔히 군대는 사회의 축소판이라는 말이 있는데 제가 직접 군대를 와서 겪어보니까 정말 질서를 기반으로 한 그 사회 생활들이 정말 많았고 또 맡은 바 임무가 다 매일매일 다 있기 때문에 또 책임감이 많이 생겨가지고 안정적으로 알찬 중소기업을 택했어요. 3번으로. 저희 가족은 대부분 약간 도전적이라기보다는 안정적으로 일을 하면서 돈을 버는 식으로 일단 그렇게 깔고 그 다음에 진로를 택하자는 쪽으로 됐기 때문에 풀리는 일보다 안 풀리는 일이 더 많고 고민이 많은 시간들. 하지만 지금 취업난 속의 용사들은 그런 고민의 시간마저 사치일 뿐입니다. 국방의 의무와 함께 자신의 미래까지 짐지고 가는 그들을 응원해주세요. 뭐 요즘 취업이 많이 안 된다고들 하는데 모든 취업 준비생들이 하는 바람이랑 거의 다 똑같을 것 같아요. 그냥 봤을 때 정말 보람차게 출근을 하고 보람차게 퇴근을 하고 가족들이랑 맛있는 저녁 먹고 그런 생활이 굉장히 기대가 되고 실제로도 그렇게 되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죠. 제가 꿈꾸던 직장에 일단 취업을 했다는 게 되게 제 스스로한테 되게 자랑스럽고 또 칭찬해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군 지금 아직 제대를 남기신 그런 이제 장교님들이나 아니면 간부님들 또 용사님들도 군에서 했던 그 마음가짐을 가지고 이제 지원을 꼭 취업 준비를 하면 잘 될 거라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일하러 가보겠습니다. 네.